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예상보다 매파적 FOMC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인데 전 거기에 더해서 우리 증시 좀 더 하락. 네.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FOMC 9월 FOMC는 증시에 좀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예상대로 좀 9월 FOMC의 파월은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FOMC의 속을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틀 전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만 어쨌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딱 나오고 나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7월 말부터 일단 8, 9월 달에 증시 조금 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9월 FOMC 회의가 있는데 요건 절대 이번에는 증시에는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사실 9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도 동결했고 지금 여러 가지 성명서 내용들 이런 것도 크게 나쁜 건 없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미국 시장이든 또 우리 증시든 좀 충격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점도표와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속에 숨어 있는데요. 자, 점도표부터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패드 위원들 19명의 패드 위원들이 앞으로 향후 미래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전망대로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오늘 그 공개된 점도표를 보니까요. 2023년 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하고 여기에 지금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평균값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이제 5.625%다라는 얘기고요. 내년 말은 좀 분산돼 있습니다만은 요 중간값이 5.125거든요. 네. 이게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어쨌든 간에 불과 지난번 FOMC 때는 요 위에 숫자가 많지 않았고 요 밑에 많았거든요. 네, 네. 하니까 올해 이제 연대 금리 인상은 이제 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었고요. 또 여기도 지금 지난번 FOMC 때는 요 밑에 인원이 좀 많았어요. 네, 네. 밑에 많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금리를 그다음 100bp 내릴 정도, 것이다. 네. 100bp면 25bp 4번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5bp씩 4번 정도 금리를 내리는구나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개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연내 지금 FOMC가 11월, 12월 2번 남았는데 11월이든 12월이든 한 번은 더 올릴 거, 올리겠구나 네. 라는 집 분위기고요. 그다음 더 이제 또 실망스러운 거는 그렇죠. 내년도 지금 고금리가 5.125란 얘기는 올해보다 금리를 내릴 건데 이거 50bp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50bp면은 이걸 조금 우리가 안 좋게 읽으면 25bp씩 꼴랑 2번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가 7월 FOMC 이후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없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빠르면 내년 한 3월에서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데 내년도에 한 100bp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점도표 내용을 보니까 연내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역시 예상대로 연내 한 번 올릴 수도 있겠구나. 요거까진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꼴랑 2번밖에 안 내려?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안 올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네. 시장이 바짝 올라 있는데 내년도 금리 인하도 예상밖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래버리면 실망 매물을 좀 봐줄 수가 그래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파월 의장. 이 파월 의장의 이번 그 기자회견 때 얼굴 표정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보다 좀 자신감이 좀 없는 좀 소극적인 좀 그런 표정들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불과 이제 잭슨홀 미팅 때는 굉장히 좀 얼굴에 좀 핏기도 돌고 그러셨는데 이번 FOMC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자신 없는 듯한 네, 이런 네. 좀 표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가 화요일 날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파월 의장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거다. 데이터 봐가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저희가 요약해서 보면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빨리 좀 이 금리 정상화 어느 정도 네. 좀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또 뭐 유가 이런 것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한마디로 뭐 연내 한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점도표에서 내년에 인하폭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세지 있구나. 이게 좀 실망감을 좀 많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하폭이 세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의 전망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9월 FOMC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나스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게 또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많을 테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특히 7월 말, 8월 초 해서 두 차례 걸쳐서 앞으로 나스닥이 연말까지 좀 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네, 드리면서요. 제가 설마 나스닥이 못 가는데 뭐 우리만 차별적으로 가겠느냐? 우리도 같이 쉴 겁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잠깐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는 저희가 7월 말, 8월 초에도 그대로 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고요. 지금 여기 이제 박스표를 해놓은 데가 연초부터 7월 말까지거든요. 네.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라왔다. 이게 왜 올라왔느냐라면 주가는 항상 미래를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니까 지금 올해 지금 막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연내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럼 내년도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걸 선반영해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7월 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7월 말에 지금 시장 돌아가는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분위기가 연내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연내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래 돼 버리면 시장의 돈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거운 나스닥을 계속 끌고 가기가 특히 나스닥 구성 종목들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이고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금리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7월 이후로 금리 인상이 없을 거고 내년도부터 금리 내린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돈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렸는데 야 이거 연내 금리 아직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러면 돈이 들어오는 게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잘하면 박스권이고 재수 없으면 보통 우리가 상승폭이 한 3분의 1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거 13,000원을 살짝 깰 수도 있다 네. 하니까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제가 8월 달에는 13,000원을 안 깨는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9월 달에 다시 또 13,000원을 향해서 한번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거의 싶어서요. 몇 거래일 남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뭐 원래 빠지면 확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또 이렇게 빠져서 또 낙폭과대 반등은 또 나오겠지만 네네. 중요한 부분은 이게 또 나온다 하더라도 매물 하나 만들어 버리잖아요. 와. 연초 위로 올라올 때는 매물 없이 좀 올라왔지만 또 위에 머물다가 꺼져 버리면 빠졌다 올라오더라도 이제는 좀 매물을 또 소화를 해야 되니까 시원하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네. 우리 시장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자, 뭐 한국 증시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좀 뭐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애플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도 있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도 있고 많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대부분 반도체를 포함한 IT거나 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 나스닥 못 가는데 우리는 차별적으로 움직일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스닥이 저렇게 기간 조정이 좀 빠져든다면 네. 우리 증시도 아쉽지만 연말까지는 이런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위치 잠깐 코스피 코스닥 준비된 차트 잠깐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는 제가 연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피 2200까지 빠졌습니다만은 한국 증시 바닥 친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이 그걸 반영해서 미리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올리는데도 나스닥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나스닥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한국 증시도 같이 따라갑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게 이제 코스피 2,600선을 이제 탈환을 시켰는데 네. 다만 이제 2,600선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올해 만약에 간다면 저는 최대 폭을 2,800까지 본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간다면 2,800까지 갈 수 간다면 있는데 네. 그리고 그게 상투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쨌든 좀 좋아져서 2,70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고점에 다가온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간다면 2,800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간다면 그 시기는 언제라 해야 되느냐. 제가 일반적으로 연말 수급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네. 하니까 간다면 연말 되기 전에 가야 되니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요 시점에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7월 달에 못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넘어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일단 이러면은 상투 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올해 정신 이제 2,800 없다. 자, 그 얘기를 드리면서요. 연초에는 코스피가 잘하면 2,800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단 그게 상투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올해 2,800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여기 밑에 보면 불뚝 쏟아 있는 거 네네. 이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거든요. 올해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최근 15년 내 최대 거래치입니다. 그래요. 요때 거래가 터졌던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2차 전지 얘기도 시장의 돈이 2차 전지로 너무 몰린다. 뭐 살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그럼 딴 게 매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과일인 것 같은데 이 시장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아마 돈이 이만큼 몰렸는데도 시장이 못 가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좀 고점 징후를 지금 나타낸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네. 제가 지금 2,600선에다 줄을 그어놨죠. 그렇죠. 2,6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그동안 했지만 이제 이 2,600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좀 아쉽지만 코스피는 2,600이 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연초 이후로 900선까지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900선대 매물 소환을 하고 긴 시간 보이다가 여기죠. 바로 요 자리가 아래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거든요. 2차 전지 쪽에 거래 빵 터지고 밀려버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지금 그 상태에서 900이 이제 깨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또 낙폭가대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 시세를 회복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요. 제가 또 이 시간에 그렇다 또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또 싼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스닥도 연말까지는 이제는 900선이 좀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하고요. 여전히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말까지 시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뭐 냉정한 말씀이시니까 냉정하게 듣겠습니다. 저 또한.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피워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저렇다고 뭐 시장이 전부 다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도 또 네, 그렇죠. 살아나는 종목들도 분명히 보일 것이고 또 썼던 분들은 이게 이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때 해결.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의 경기.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9월 FOMC 이후 투자 전략. 그래요. 이제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네. 어떤 전략,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예상보다 매파적 FOMC의 경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FOMC 발언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방어주로 올라타라, 방어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뭐 금융 얘기하고 배당을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하다못해 조선이 방어주가 될 것이냐 조선도 봐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뉴스 나오는 거가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 네. 자, 이미 제가 최근에 그 7월 말 8월 또 뭐 최근에도 네네. 계속 뭐라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가 들고 있는 경기 민감주를 싹 다 팔고 뭐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장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인버스 ETF를 또 일부 베팅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약 바이오를 포함을 해서 뭐 배당 관련주라든가 뭐 통신주라든가 네. 제가 이렇게 경기 방어주 쪽으로 돌려라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저희는 이미 돌려놨습니다라는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 저희는 뭐 지금 들고 있는 경기 방어주 싹 다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팔고 자, 인버스 ETF도 시장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인버스 ETF도 좀 팔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이 지금 우리가 9월 FOMC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거를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었던 것뿐인 거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는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FOMC 충격 때문에 시장이 이제 빠지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추세적으로 쫙 끌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얼추 보면은 제가 봐서는 뭐 다음 주 초 정도면 이제 또 뭐 바닥 잡고 또 반등을 9월에서 10월 달 넘어갈 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등 나올 때 나스닥의 빅테크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우선 경기 방어주들이 반등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는 반대로 자 그동안에는 민감주를 팔고 방어주를 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적당하게 인버스 ETF도 좀 차익 실현하고 이제 경기 방어주들은 좀 안 빠졌을 거니까 얘네들을 좀 차익 실현해서 이제 서서히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 담지는 않았는데요. 담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잠깐 시장지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요, 네, 네. 오늘 시장 보면 뭐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구분 없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어주는 조금 빠지고 민감주도 빠졌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다시금 무슨 위기가 아주 센 게 터져서 추세를 완전히 끌고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라면 대충 다음 정도면은 바닥 잡고 올라올 때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고개를 먼저 들 거니까 차라리 그쪽에서 좀 기회를 잡자. 그래서 방어주로 가는 게 아니라 방어주에서 이제 민감주로 좀 이동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살짝 설득됐습니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요번에 위기를 좀 단기 기회로 보자. 뭐 이렇게 네. 단기 기회로 좀 활용을 해서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설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내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조심해야 될 구간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네. 다 붙들고 한 6개월, 1년 들고 가면 참 좋을 건데 네, 네,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시장 과거 30년 역사를 보면 막 올라갈 때 또 한 1, 2년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 또 한 1, 2년 빠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박스권 들어가면 또 1, 2년 박스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시장은 연초부터 최근까지 좀 추세적으로 올라왔지만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뿐만 아니고요. 내년 1분기까지 저는 지금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우리가 지금 가만 들고 있어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 위축될 때 경기 민감도 좀 잘 담아놨다가 이걸 가만히 눈 감고 내년까지 지금 들고 갈 상황은 아니고요. 네, 네. 또 한번 팔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 이벤트가 하나 있죠.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11월일 가능성이 11월, 높거든요. 네, 그러면 반등이 또 10월 달에 나오더라도 11월 FOMC를 앞두고는 고개를 좀 숙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거기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 양도세, 이슈 예, 때문에 또 수급도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차트를 좀 보면은요. 네. 일단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 요렇게 지금 뭐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900선을 저항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은 10월 달에 반등이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반등 나오면 이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저항을 받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FOMC를 앞두고 또 그래요.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다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작년 말 올 연초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요. 네. 보통 11월부터 12월 달은 저가 좀 빠졌다가 연초에 바짝 올라오는 그래요. 계절성이 있습니다. 네. 요게 왜 그런지를 알아놓으면 또 요때 기회를 잡기 좋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자 그 얘기도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지금 이 많은 이야기 이거 다 공개 온라인 무료특강이 해주셔야 되는 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안내 좀 도와주시죠. 오늘 잠시